예, 다음은 치매를 어떻게 진단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치매를 평가를 할 때는 이런 5가지 과정을 거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5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치매를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잘 가실 겁니다. 저희가 치매를 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인지장애가 있으면서 이 인지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 능력이 제대로 수행을 못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치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기억나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인지기능을 평가를 하고 일상생활 능력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가장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은 이상행동입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들에서 보이는 이런 남을 의심을 하거나 헛것을 보거나 아니면 공격적이 되는 그런 증상들인데요. 그런 증상들 때문에 보호자분들하고 치매 환자분들이 같이 생활을 하지 못하시고 이렇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이렇게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상 행동들이 나타났을 때 저희가 약물로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조절을 하게 된다면 보호자분들과 같이 계실 수 있는 시간들을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이상 행동을 잘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치매에서는 또 다양한 원인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피검사라든지 뇌영상 검사 등을 통해서 이러한 원인 질환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 및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진 및 신경학적 진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환자분들이 오면 다양한 문진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기억력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약속을 놓치는지를 여쭤보고 방향감각과 관련해서는 지하철에서 길을 헤매시는지, 그리고 언어는 단어가 빨리 떠오르지 않는지, 그리고 성격 변화나 행동 증상에 대해서 여쭤보게 되는데요. 특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기억장애에 대해서는 본인이 젊었을 때 비해서 기억력이 더 떨어지는지를 먼저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주로 물어보는 것은 보호자에게 어머님 또는 아버님이 실제로 예전에 비해서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는지를 여쭤보면 그러면 한 반 정도가 이제 다시 또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본인 또래에 비해서 기억력이 더 떨어졌는지를 여쭤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친구분들 그리고 또래분들과 비교를 했을 때 기억력이 더 떨어졌는지를 확인하면 그러면 한 10% 정도만 기억력이 더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억력은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젊었을 때 비해서는 떨어지는 건 당연하지만 지금 본인의 나이 또래 분들보다 더 떨어졌다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서 진찰을 받으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오시면 이제 주로 저희가 물어보는 게 환자한테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을 하고 그리고 보호자에게 그 환자분이 말씀하신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신경학적 진찰을 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지 기능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치매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되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문진이나 설문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일상생활 기능과 관련해서는 이런 세수나 목욕, 그리고 옷 입기, 속옷 갈아입기, 화장실 사용을 혼자서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요. 그리고 복잡한 기능과 관련해서는 이전처럼 요리를 잘 하시는지, 냉장고 관리는 잘 하시는지, 시내 대중교통 수단을 잘 이용하는지, 용돈 관리를 잘 하시는지, 은행일 보시거나
쇼핑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저희가 이렇게 예민하게 좀 민감하게 보는 지표로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하는 데 있어서 맛이 예전 같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심각하게 보는데요. 그만큼 이런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하는데 다양한 인지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치매 환자들의 보호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이상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상 행동들을 저희가 잘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약물을 처방을 하게 되면 이러한 증상들은 호전이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평가를 하고 거기에 맞는 약물을 사용을 하는 것이 환자나 보호자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원인 질환 감별입니다. 그래서 뇌졸중 위험 요소, 고혈압, 당뇨 같은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혈액 검사나 뇌 영상 검사를 통해서 치매의 원인 질환들을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은 59세 남자 환자분이고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분이십니다. 앞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부위를 저희가 이랑이라고 그러고, 요런 이랑과 이랑 사이의 부위를 고랑이라고 그러는데, 요 이랑과 고랑 사이 고랑이 많이 넓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해마 부위가 뇌 위축이 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온 검사로는 아밀로이드 PET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알츠하이머 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백질을 이야기를 하면 아밀로이드와 타우인데요. 현재는 이 아밀로이드를 검출할 수 있는 PET가 개발이 돼서 각 병원들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러한 뇌 겉피질에는 이런 빨갛게 보이거나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데, 이런 알츠하이머 환자 뇌에서는 이렇게 빨갛고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보이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머릿속에 쌓여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나중에도 이야기 드리겠지만 이러한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약물이 최근 미국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는 또 사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적지만 치료 가능한 치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치가 가능한 치매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성병으로 인한 치매라든지, 간이나 콩팥 기능의 이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치매가 있고, 비타민 부족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치매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과적인 질환에 의해서 생기는 치매들은 그 원인 질환을 교정을 해주면 호전을 보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 질환을 혈액 검사를 통해서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뇌 수막종이나 그리고 뇌출혈, 그리고 수두증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도 원인 요소를 제거를 하게 되면 치매 증상이 호전되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뇌영상 소견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두증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이런 수두증은 머리 안쪽에 있는 이런 물주머니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커짐으로 인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증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억장애가 있으면서 소변장애가 있고 걸음걸이 장애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되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분들을 빨리 찾아내서 그런 분들이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조처를 해드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